포항제철소 코크스 공장에서 정년퇴직을 앞둔 60대 직원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포스코에서 지난 2년간 8명이 숨졌는데 노동계로부터 살인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포항시가 의과대학 설립에 착수했는데 90만 명이 넘는 동해안 인구를 감안하면 설립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는 분석입니다. 각종 비리 의혹으로 논란을 빚어온 경주대에 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낸 정진후 신임 총장이 취임해 학교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포항제철소 코크스 공장에서 정년퇴직을 2개월 앞둔 직원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산재 사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선 지난 2년간 현장 직원 8명이 산재 사고로 숨져 노동계로부터 살인기업 3위에 선정되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2시 25분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에서 야근 근무 중이던 60살 장모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에 출근한 장 씨는 쇳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원료 코크스 보관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혼자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밤 12시 휴식 시간이 돼도 장 씨가 돌아오지 않자 동료들은 무전기로 연락을 취했고 장 씨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장 씨를 찾아 나섰지만 현장이 워낙 넓은 탓에 2시간 반이 지나서야 장 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장 씨는 팔에 심한 상처를 입고 팔뼈가 부러진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바로 숨졌습니다. 왼쪽 팔 쪽에 살점도 느끼고 팔 부분이 완전히 우리가 만져봐도 골절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고. 노조 측은 장 씨의 부상이 목숨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며 옆에 동료가 있었다면 바로 신고해 살릴 수 있을 거라 주장합니다. 2인 1조로 나가서 설비 점검하고 설비를 동작시키거나 같이 나갔는데 혼자 나가다 보니까 돌발 상황이 생겨도 대처하기가 힘든 겁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는 지난 2월 한 직원이 크레인에 끼어 숨지는 등 올 들어 벌써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도 가스 누출 등으로 5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포스코가 작업 규정을 지켰는지 안전관리는 제대로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최정우 회장이 취임한 이후 안전 분야에 1조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4월 노동시민단체들은 포스코를 최악의 살인기업 3위로 선정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지난 1일 정전사고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환경부와 환경전기 분야 전문가, 환경단체 등은 어제 광양제철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정전이 발생한 원인과 재발 방지책,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의 성분과 유출량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포항시가 지진, 태풍 등에 대비한 다목적 재난대피 시설을 흥해읍 초곡지구에 설치하고 8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45억 원이 투입된 다목적 재난대피 시설은 에어돔 형식의 내진 특급으로 설계돼 지진과 태풍, 폭설에도 안전합니다. 평상시에는 체육 문화시설로, 재난시에는 이재민 500여 명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됩니다. 포항시가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포항은 첨단 생명과학시설과 우수한 연구 인력을 갖춘 데다 90만 명이 넘는 동해안 인구를 감안하면 의대 설립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반경 30km의 거주 인구는 94만 명, 인구 10,000명당 의사 수는 14.4명으로 20.4명인 대구의 70.6%, 27.9명인 서울의 51.4% 수준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포항 지역 종합병원은 관상동맥 우회술이나 혈액투석, 간암, 폐암 등 진료 과목에 1등급은 아예 없고 전 분야 1등급 병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절반이 넘는 포항 시민들이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나섰습니다. 포항은 생명과학 분야의 우수한 포스텍과 신약과 소재 개발의 핵심 시설인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2023년까지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를 건립하고 있고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대 중증 질환 막단백질의 구조 분석과 응용 연구, 항체 의약품 개발의 최적지가 포항입니다. 특히 고령화로 2024년 이후 의사 부족이 예상되고 있어 의대 설립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지만 현재 고령화 속도라든지 고령화 추세를 본다 그러면 의사 인력이 늘어나야 되는 것은 사실은 맞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서남대 의대 폐교를 경험한 터라 현재 40개 의과대학과 의료인들이 의료의 질 하락을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의료 관광이라든지 의료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과 함께 우리나라가 또 다른 산업의 하나로 육성시켜 나가야 되는 월드 클래스 대학들이 의과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포스텍의 참여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질의를 통해 정치망 어업을 금어기와 금지체장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고정식 어구로 회유성 어류를 잡는 정치망의 특성상 선별적인 어획이 어렵다며 이같이 요구하고 근해 및 연안 통발어업의 대개포의 금지 구역에서 붉은 대게도 통발 사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중미 FTA에 따른 농수산물 피해 보전 대책과 함께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일본 의존도가 높은 종자 수입 대책도 강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올 상반기 포항 영일만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3% 증가한 6만 933 TEU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4년 이후 최대치로 강원도 삼척과 강릉의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우드 펠릿 물량과 일본 마츠다 자동차의 러시아 환적 수출 물량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오는 10월 말 영일만항 인입철도가 개통되면 항만 접근성이 향상돼 물동량 추가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종 비리 의혹으로 관선 이사 체제로 운영 중인 원석학원이 최근 새 경주대 총장을 임명했습니다. 전교조 위원장과 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낸 정진후 총장은 학교 사유화가 대학 부실을 불렀다며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경주대 총장을 김철승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총님 어려운 시기에 총장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교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입니까? 우선 학교의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와 교육을 하나로 하는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우리 대학이 나아갈 길인데 천년고도 경주의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 창출, 이것을 경주대학교의 사명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고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지금 찾고 계신지? 우선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그동안 학교 파행으로 인해서 학교 구성원들은 물론 지역사회에 정말 아픈 상처를 주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문제점을 돌출해내고 대안을 찾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발전 계획으로 시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그 학교가 이런 상황에 처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난 10년간 어찌 보면 경주대학교가 탄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발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죠.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학교를 마치 사유재산처럼 사유물처럼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에 나타난 것이고 그 결과가 지난 교육부 감사에서 50여 가지 지적사항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막 시동을 걸었는데요. 잘못된 과거 어떻게 청산할 계획이십니까? 무너진 시스템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을 체계를 재정비하고 발전 계획을 만들어서 학생과 지역사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과거의 청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민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저는 지역사회와 함께 대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발전을 원하시는 모든 시민들이 경주대학교의 발전에 호응하고 신뢰해 줄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주시는 오늘부터 강소기업 등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관련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 대규모 투자기업의 특별지원 한도 금액을 당초 최고 100억 원에서 상한 금액을 폐지했습니다. 투자 보조금 지원 대상도 100억 원 이상 투자로 낮췄고 고용과 교육훈련 보조금을 매달 100만 원, 기업당 6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치안센터 3곳의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대도치안센터는 대초등학교 옆에 위치하고 있어 대치안센터로, 해도치안센터는 운하관 옆에 있어 운하치안센터로, 제철치안센터는 인덕산 아래 자리 잡고 있어 인덕치안센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해도치안센터는 현 해도파출소와 명칭이 같아 혼란 방지 차원에서, 제철치안센터는 포항제철소에 국한된 표현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명칭을 변경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문화엑스포가 해먹을 설치하고 카페를 내는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늘리고 있습니다. 문화엑스포는 경주타워 앞 신라 왕경숲에 그물침대, 즉 해먹 20여 개를 설치해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인기 코스인 솔건미술관 앞에도 최근 카페를 내 휴식 공간을 제공했고, 오는 10월에는 솔건미술관을 기점으로 2.5km를 돌아오는 맨발 전용 둘레길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틀간 내리던 장맛비는 오늘 낮부터 대부분 그쳤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 사이 울릉도와 독도에는 장마 전선이 이동하면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장마전선이 한 차례 지나가고 이 남아있는 수증기의 영향으로 낮 동안 후텁지근했습니다. 이 장마가 쉬어가는 동안 다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26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이 습도까지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던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이 운전하실 때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해 남부 앞바다와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특보는 내일도 지속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26도에서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20도, 낮 기온은 울릉도 24도, 독도 2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동해 중부 해상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 수준의 더위를 보이겠고요. 이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는 비학산 자연휴양림과 도움산 산림문화수련장 내에 설치한 야외 수영장, 물놀이장을 오는 13일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학산 자연휴양림 야외 수영장은 숲속에서 맑고 깨끗한 청정수로 가족 단위 이용객이 자녀와 함께 조용히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을 갖췄으며, 도움산 산림문화수련장 내의 야외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지난 2014년 680제곱미터 규모로 설치한 이후 여름철에 무료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숲속에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구급약품과 상비약도 상시 배치합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안해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3일까지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주의보 단계로 격상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이번 주의보 발효는 올 들어 처음으로 기상특보나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 발생 예상 시 관심과 주의보, 경보 등 총 3단계에 걸쳐 운용합니다.